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사업자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기업 20여 곳이 설명회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막대한 개발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추자도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발전 용량은 시간당 2.6기가와트. 제주 지역 여름철 최대 전력 사용량인 시간당 1.1기가와트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 말에 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2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 7년 안에 착공해 2035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도 사업인 만큼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난개발 방지 등 환경 영향 최소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개발 이익이 정의로운 분배 등 도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만 참가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이 이익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도 이게 참여를 할까요? 그래서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많이 가도록 제한서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만 해버리면 제한서만 도민들한테 많이 주겠어요? 환경단체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전기가 남아돌아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태양광을 하던가 아니면 소규모 풍력을 하던가 아니면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서 뭐 300~400메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해도 얘가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국내외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의 바람으로 얻은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직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서귀포의료원 분회는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3월과 6월 직원 300여 명의 정기상여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장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으며 오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제주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제주를 세계에 알린 제주학의 선구자인 나비 박사 석주명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섬 곳곳에서 채집한 배추 흰나비. 같은 듯 보이지만 저마다 다른 날개 모양과 무늬의 표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나비 250여 종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에는 제주 왕나비가 한반도 어느 곳까지 서식하는지 자세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신보다 100년 앞서 세계적인 나비 그림을 남긴 조선의 화가 남계우의 그림에서 나비 37종을 판별했다는 그림은 실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더 잘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남계우의 작품 이게 병풍 작품인데 거기서의 나비들도 또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았고요.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난 석주명은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조선인 곤충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해방 직전인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연구소장을 맡아 제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제주 곳곳을 답사하며 나비뿐 아니라 제주어와 자연, 인문 분야를 기록해 펴낸 제주도 총서 6권은 제주학 연구의 기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런 석주명의 나비 연구 저서는 물론 제주학 연구 총서까지 106점이 선보입니다. 제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어떤 바탕을 마련하셔서 어떤 새로운 나라,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러한 석주명 선생님의 꿈과 이상을 제주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석주명이 채집에 나설 때 실제 지고 다닌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배낭을 비롯해 조선시대 다양한 나비 모양 연적과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시대 나비 장식 귀이개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여러 나비 관련 유물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 기간에는 석주명을 조명하는 4가지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펼쳐져 도민들이 석주명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도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제주 지역 초고령화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늙어가는 섬을 취재 보도한 제주 MBC 홍수연 기자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한라산 동쪽 지역과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곳곳에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25도로 시작하겠고요. 서부 24도, 남부 지역은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1도, 산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도와 가파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제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이 이뤄집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동서활주로의 동쪽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용역을 실시합니다. 4개월 동안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새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충돌 시뮬레이션도 포함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최적 설계안이 나오면 8억 원을 들여 새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제주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3,200여 채로 1년 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전국 인허가 건수는 같은 기간 비슷했지만 제주만 유독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건축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제주는 높은 미분양률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 외부에서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내부 CCTV와 목격자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분신하겠다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금전 문제로 가족과 관계가 틀어지자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벗어나기 위해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